건강한 연애를 지향한다. 반갑습니다. 연애 자격 크리에이터 썸입니다. 오늘은 연인 간 신뢰를 잃었을 때 과연 이런 경우도 제외가 될까라는 주제인데요. 그에 맞게 연애 자격 대표 상담사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애 자격 대표 상담사 박대희라고 합니다. 데이쌤 일단 바쁘신데 나오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자, 제가 앞서 말했듯이 연인 간 신뢰를 잃었을 때 일반인이 볼 때는 제외가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도 상담사 입장에서는 좀 제외가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안 된다고 하면 촬영이 끝일까요? 그렇죠. 일찍 집에 가는 거죠? 네,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방법을 제대로 아셔야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조심하겠다, 변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높은 확률로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세 번, 네 번 다시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재회를 시도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을 뿐더러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일반 이별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잖아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제 일반인의 입장인데, 이런 부분은 재회를 과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뭐 진정성 어린 사과를 한다던가, 아까 말했듯이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 변하겠다, 아니면은 내가 문제가 됐던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도 계셨어요. 실제 제 사례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저를 믿지도 못하니까 한두 달 정도 시간을 뒀다가 연락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인의 시선에서 할 수 있는 제 방법이고 역시나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리거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다루겠지만 대다수들은 트리거가 발생됐을 때 트리거를 하지 않을게 라는 식으로 재회를 시도하세요. 폭력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 다시 때리지 않을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애초에 그래서는 안 된 행동이었고, 그런 행동으로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런 폭력을 저질렀던 내가 나쁜 놈이고 못된 놈이다 라는 식으로 자책까지 하시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폭력을 저질렀던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과, 그것을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너와 왜 재회를 해야 되지 라는 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트리거를 제거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재회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 사람에게 떳떳하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너는 뭐가 잘났냐, 내가 그거 말고 딴 거 다 잘해줬지 않냐,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역시나 효과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건 좀 단호하게 말할게요. 질투, 후폭풍 기대도 마십시오.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질투와 후폭풍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질투랑 후폭풍의 대상이 아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진짜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저 또한 좀 많이 당해봤고, 그래가지고 후폭풍이 여러분 진짜 안 와요. 이게 뭐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진짜 후폭풍 신이 와도 때려치고 나가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데이쌤 말씀에 정말 좀 공감을 많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상대방의 후폭풍이 오기를 기다렸던 거나 본인이 후폭풍이 와서 연락을 했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있었죠. 근데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저 같은 경우는 그 남사친하고 바람을 폈어요. 그 마지막 말씀하신 것 전 떳떳한 목을 진짜 뻣뻣하게, 남사친인데 왜? 처음에 이거 하다가 저한테 거짓말을 쳤어. 그냥 남사친 집에 간 걸로 거짓말 쳤다가 알고 봤더만 그게 아니었지. 그 상태에서 떳떳하게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진짜 안 될 새끼다 하면서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반, 두 달 뒤에 저는 열심히 살고 있고, 그래 뭐 이런 사람도 있겠구나 하고 넘기고 있는데, 오후 한 2시쯤인가요? 술도 안 먹은 상태에서 보고 싶다고 카톡이 왔어. 저는 솔직히 좀 얘가 좀 정신병이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올까? 이게 좀 궁금해서 저는 그때 답장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그 친구랑 이제 아는 사람들이 좀 많이 연결돼 있는데 겹친이라고 하죠.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걔들한테. 야, 얘가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형, 그 사람 지금 남자친구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내한테 그렇게 또 보낸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투도 나지 않고 후폭풍은 때려주고 나누겠다. 아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후폭풍형 경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보통의 남자들처럼 그냥 뭐 좋아하는 사람 만났는데 뭐 이렇게 뭐 돼가지고 뭐 후폭풍이 온 적은 있지만, 앞서 말한 이런 경우는 진짜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쌤께서 상담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지? 저는 보통 상담을 할 때 뭐 제 내담자분들도 영상을 볼 수도 있겠지만 진짜 팩트만 얘기해줘요. 그래서 가끔씩은 너무 아프다, 좀 따뜻한 말을 해줘라. 내담자분이 한 분 이렇게 말했어요. 쌤, 비록 제가 잘못한 게 많지만 그래도 저랑 만났으니까 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후폭풍이 오지 않을까요? 상담이라서 다행이었지, 만약에 내 친구랑 술을 먹는 자리였다, 아는 사람이었다 하다가
나 상담사지 참자 하고 안 와요. 올 리가 없어요. 왜요? 회사에서 깽판 치고 나가고 나갈 때 탕비실에 있는 맥심 다 훔쳐나가고 아 사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에 너무 반성했어요 라고 말해도 받아줄까 말까인데 탕비실이 널브러져 있는 거 보면 깽판 친 그 사람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화가 나지? 라고 얘기했더니 데이쌤 답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폭풍이라는 것은 오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충분히 깔려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영상도 많이 다뤄봤으니 참고하시고, 혹여나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인데 나도 그 상태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고 그 영상을 열심히 찾아보러 가시려는 분들은 멈추고 이거 끝까지 보세요.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재회를 못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재회를 성공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공을 해도 좀 그 신뢰가 깨진 거에 의심이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재회를 성공하고 나서 그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가치관에 대한 얘기인데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중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사친, 여사친,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남사친은 남사친이냐 아니냐예요. 반은 남사친이고 반은 남사친, 그런 거 없잖아요. 가치관이 잘못됐을 땐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시켜줘야 됩니다. 살짝 팁을 드리면 책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신념을 형성하고 가치관을 바꾸는 일은 책상을 만드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신념, 즉 내가 앞으로 형성해야 될 가치관은 책상으로 치자면 하나의 책상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책상이 되기 위해서, 즉 신념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쳐주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신념에 대해서도 다리 역할을 해줄 만한 게 필요한데 그것이 참고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 참고 경험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을수록 더욱더 강력한 경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했어, 그러니 이 신념은 내 것이 맞아가 돼야지, 그렇게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신뢰를 잃었을 때 트리거가 아닌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제외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방법대로 제외가 됐을 땐 아까 뭐 의심 그런 거라고 했었는데 어떤 의심을 하게 되냐면 이 트리거가 발생될까가 아닌 얘가 어떻게 그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을까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 의문은 여러분이 했던 경험으로서 완벽하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제의를 잘 따라오셨다면 사실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데이쌤 말을 들으니까 저도 뭔가 옆에서 연애 공부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거 어디서 듣겠습니까? 연자TV니까 듣지, 안 그렇습니까? 연애 자격 대표 상담사로서 이별 후 재회를 원하시는 분이 정말 많잖아요. 그분들께 도움되는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제가 제 내담자분들한테도 낯간지러운 얘기 잘 못하는데 오늘만큼은 연애 자격에 이름을 걸고 촬영을 하니 잠시 치 성격을 좀 버려보겠습니다. 재회라는 과정 자체가 절대 막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지 않아요. 해봐서 압니다. 그리고 시켜봐서 압니다. 내담자들은 이렇게 얘기도 해요.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요동친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다.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재회는 달리기로 보면 마라톤이고 놀이기구로 보면 롤러코스터 같아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롤러코스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 건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는 게, 우리 롤러코스터 타기 전에 다들 이렇게 안전바 메고 타거든요. 안전바 메고 타면 아무리 돌아도 아무리 꺾여도 떨어지거나 튕겨나가지 않아요. 저를 비롯해서 연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안전바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굴곡 속에서도 결국 롤러코스터는 도착합니다. 그렇게 도착했을 때 그 경험이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부디 혼자 하지 마시고 밑에 고정 댓글 보면 링크가 하나 있어요. 그 링크에 여러분의 상황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롤러코스터 출발할 때까지 안전바 딱 메고 계세요. 또는 위를 보시면 카톡 아이디가 있어요. 아이디 추가하셔가지고 편안하게 한번 채팅 걸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연애자격 대표 상담사 데이쌤과 함께 컨텐츠를 진행해봤는데요. 끝으로 제가 갑작스런 끝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데이쌤에게 재회란? 저에게 재회란 진짜 갑작스럽네. 좀 멋있는 말을 해야 될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에게 재회란 더운 여름에 먹는 팥빙수 같아요. 너무 먹고 싶고 너무 시원하고, 그래서 딱 먹었는데 머리가 아파. 머리가 너무 찡해. 너무 찬 걸 먹어서. 하지만 이걸 다 먹었을 때, 이걸 먹을 때 내가 얼마나 즐거울 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아파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회란 팥빙수 같다.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메론 통통?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데이쌤, 재회로 혹시 이행시 가능할까요? 재회 이행시.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수 좋은 놈. 회. 행복할 거야. 네, 이렇게 오늘 연애자격 대표 상담사 데이쌤과 이렇게 컨텐츠를 마쳐봤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이 영상이 정말 마음에 드셨다거나 또는 영상이 뭔가 매력이 같아서 정말 공감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